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부분에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오늘 목을 많이 써서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오늘 계약도 좀 있었고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그래도 오늘 꼭 촬영을 하지 않으면 영상이 또 딜레이가 될 것 같아서 이 목소리 부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보셨겠지만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전입신고 얘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꼭 추가를 해서 이 내용들도 다뤄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결론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다가구 형태는 단독주택 또 다중주택 형태 자체가 건물 전체 하나의 소유주로 한 팀의 소유주로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호수별로 주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제대로 기재하면 호수가 잘못 기재되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가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판례를 통해서 매듭을 지어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그 이유를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우리 다세대 형태, 예를 들면 빌라, 아파트 이런 집합 건물 형태 같은 경우는 호수별로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호수랑 계약을 한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다가구 형태, 단독주택, 다중주택 이런 형태는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전체 호수가 의미가 없이 전체 주택 혹은 전체 건물이 한 소유주의 건물이기 때문에 호수는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쪼개놓은 문패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가구나 단독 형태는 전입신고가 집원만 유효하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집원을 잘못 기재를 했을 때 그럼 난 잘못 기재하고 살고 있었는데 보호를 못 받나요?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담당 공무원이 착오나 실수로 오기재를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점 한번 일단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자, 오늘 판결, 요지랑 판시사항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판결은요, 대법원 19998-0123 선고 97-47828 판결입니다. 자, 판시사항 먼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집원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되는지 여부 첫째고요. 및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까지 다시 한 경우에도 원래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판시 사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판결 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에 대한 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 첫 번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입신고에 관련해서 초반에 설명했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죠. 집원만 그대로 유효하게 오기재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이게 다세대나 빌라 혹은 아파트 같은 집합 형태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집원뿐 아니라 동호수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원래 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등기된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추가로 설명 마저 드릴게요. 나아가 이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의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이해관계,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거나 뭐 금융권에서 전체 호수를 파악해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있고 뭐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이분들의 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으시려는 임차인, 이건 권리분석 여부를 떠난 겁니다. 자, 임차인들에게는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죠.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집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고, 임차인이 위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 이래서 판결문이 어려운 거고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되게 뭐 아니하다, 뭐뭐 할 것은 아니다, 뭐뭐 할 것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조문으로 이렇게 읊기 때문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되게 근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초반에 정답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굳이 원래 전입신고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시 방법으로 집원만 유효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호수를 전입을 한 것까지 새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서 끊고 이제 판결은 끊었어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자, 증액계약서를 쓰시거나 그럴 때는 증액계약서를 새로 쓰셔서 그 증액된 부분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증액계약서를 새로 써서 전입신고를 새로 하시게 될 경우에도 기존에 전입신고된 계약서는 그대로 갖고 계시고 증액된 부분에 계약서를 새로 쓰신 다음에 그 부분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전입신고가 기존에 돼 있는데 우리가 새로 전입신고를 받았다. 그럼 이거 사라집니다. 근데 증액계약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입신고가 있다, 증액된 부분만 전입신고를 새로 한다, 기존의 전입신고 유효하고 증액된 부분만 새로 얻는 겁니다. 자, 이 중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다른 권리사항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받아져 있던 전입신고 사항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가 굳이 없고, 하시면 여러분들께 굳이 좋은 점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나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증액계약서를 쓰시면 증액된 부분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 판시사항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결론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다 등기사항 소유주가 한 명이다. 그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집원만 유효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결론 드리겠습니다. 단, 집합건물 형태는 반드시 동호수 정확히 일치해야 되고, 다른 호수로 이사하실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새로 하셔야겠죠.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